대통령의 취임 2년 만에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긴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 야당들은 벌써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과 나란히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최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최상병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만큼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런종섭쇼, 당신의 그 얕은 수에 놀아날 만큼 국민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범야권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나란히 참석해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넉 달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음 주 재외공관장 회의나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외교 무대가 거론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모습을 보인 건 4개월 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했지만 비공개 일정이라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다가오는 외교 행사를 계기로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0여 명의 재외 공관장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해 3월 같은 회의 때는 대통령 부부가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 주재 만찬에 김 여사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행사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행사를 연 만큼 올해도 용산 잔디마당이나 청와대에서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보고 있다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때 여사를 모시고 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부부 동반으로 방한할 경우 김 여사의 등장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우익 성향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서인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일본 우익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 여성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조선반도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본이 주도해 조선 근대화를 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이처럼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한 우익 성향 레이와 서적의 역사 교과서를 깜짝 승인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이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들과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레이와 서적은 2년 전 검정에서 떨어지자 일본인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교과서 원문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왜곡도 심각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일 강제 병탄에 대한 기술은 날조에 가깝습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이 실력을 갖추면 조약을 철회하자고 하자 이토 히로부미가 한 줄을 추가했고 고종이 만족했다고 썼습니다. 독도 관련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역사상 조선 왕조가 독도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 에도 시대에 일본 어선 등이 정박지로 이용했다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입맛대로 고쳐 쓴 우익 교과서 승인에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도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건전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던 일본. 웃는 얼굴로 뺨을 때린 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가족들이 오늘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은 굉음을 냅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30초 동안 600m 더 달립니다. 차는 4차선 도로를 넘어 지하 통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라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원인에 다가가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4차례 주행했습니다. 도현이네 차 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EDR에 찍힌 116km보다는 한 20km 더 높은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오늘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도현이네가 부담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뿐이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담은 도현이법은 한 달 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